태국이 한국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비는 중입니다. 그동안 태국은 반환운동을 전개하는 등 한국에 대하여 무지성 공격을 가하고 반대로 친중운동을 전개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을 버리고 중국 노선을 탄 태국이 얼마나 지났다고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 중인 상황입니다. 과연 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아래 제목 보시면 태국 관광객 거센 반환 감정에 중국으로 발길 돌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에 대한 거센 반환 감정 때문에 태국인 관광객들이 중국으로 더 많이 찾아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태국인들이 한국으로의 발걸음을 끄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자 문제부터 시작해 태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유독 많은 인원들이 입국 거부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여기 아래 기사 내용을 보시면 한국은 태국에서 3대 인기 여행지 중 하나였지만 지난해 이후 우리나라가 태국인의 입국 과정에서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여론이 태국 내에 확산되며 반환 감정이 일어났다. 이렇게 원래는 한국을 아주 많이 찾던 태국 관광객들이 본인들을 반기지 않는다며 한국으로의 발길을 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가 태국이고 법무부에서는 태국인들만 대상으로 엄격하게 입국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유독 태국인들만 입국 절차를 많이 무시하고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입국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본인들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태국인들은 무지성으로 한국이 인종차별한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 무비자라 편해요, 국경절 연휴, 태국 방문 중국 관광객이 늘어났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중국에 대하여 태국은 무비자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단순히 무비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중국인들을 끌어당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기사를 보시면 아디스 사무총장은, 이 사람은 이제 태국 여행사협회 명예사무총장입니다. 태국 경제는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태국 관광업 최대 고객은 중국이기에 태국 정부와 민간 여행사 모두 중국을 중시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 중국과 태국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 발표된 후 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은 계속 늘고 있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태국 관광청은 9월과 10월을 니하오의 달, 이렇게 행사를 마련해서 중국 유명 온라인 관광 플랫폼과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1년 중 2달을 니하오의 달이라고 칭하며 태국 내에 작은 중국을 만들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올해 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5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태국의 친중 정책은 겉보기에는 지금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속사정을 뜯어보고 나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산호초를 짓밟고 불가사리를 고문하고 중국인 관광객 민폐에 태국이 발끈했다. 야, 이거 제목부터 쎄한 느낌이 들죠? 기사 조금 보면 중국인 관광객 3명은 지난해 22일 태국 푸켓섬 인근에 있는 라차섬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다 산호초를 밟고 불가사리를 만졌다. 이들은 카메라 앞에서 불가사리를 쥐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태국 현지 해양보호법은 이 같은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태국에선 불가사리를 잡거나 산호초를 밟는 등 해양 생태계를 훼손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과 벌금 20만 바트에 처할 수 있다. 이거 분명히 하지 말라고 가이드가 입수 전에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한무치를 저지른 중국인 관광객 3명이 자기들이 잘못한 건 알았는지 이후에 지금 도주를 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거든요. 2명은 잡혔는데 1명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참 이거 왜 이러는지 도통 정상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보시면 중국인들이 태국에서 저지른 충격적인 민폐짓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태국 왕궁에 딸 소변 누게 한 중국인 부모, 태국인들 분노. 야, 이거 뭐 엄청나죠? 뭐 사진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고 내려가서 보면 최근 중국판 틱톡 더우인에는 태국의 유적지에서 4, 5세쯤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소변을 보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유적지 근처 화단에서 여자아이가 소변을 보기 위해 치마를 들추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고, 이거 진짜 어질어질하죠? 아이의 부모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은 아이 뒤에서 바짝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뭐
뭐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부모가 이걸 나서서 아이한테 뭐 저기 가서 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요. 자, 그리고 이 장소가 굉장히 심각한데, 사진 속 장소는 태국 방콕 관광 명소인 차크라 마하 프라샤시다. 이곳은 과거 태국 왕실의 거주지였으며 현재는 각종 행사와 국가 이벤트 용도로 쓰이는 방콕 왕궁의 일부다. 논란이 커지면서 태국 정부가 나섰다. 장관이 직접 지난 8일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야, 이거 여기 내용처럼 태국 왕실까지 직접 나서서 이런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는 거는 엄청 심각한 문제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누가 지금 경복궁에서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진짜 말을 잇지 못할 충격적인 민폐를 중국인들이 지금 태국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놀랍지도 않게도 이 아래에도 중국인들의 비매너 민폐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일부 중국 관광객들의 비매너는 이번만이 아니다. 2015년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종소리를 듣는다며 태국의 고대 종을 걷어차는 일이 있었다. 또한 포장도로에 침을 뱉거나 새치기를 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야, 뭐라고 코멘트를 달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뭐부터 지적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다 큰 사람들이 이런 것도 일일이 알려줘야 되는지 참 한숨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아래 나오는 영상 조그맣게 나오지만 보시면은 뭐 사람들이 막 뭘 허겁지겁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이거는 태국 치앙마이의 뷔페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도 안 서고 경쟁적으로 접시채로 그냥 이렇게 새우들을 담는 모습입니다. 뭐 이 정도면 동물원의 동물들이 이보다 질서있게 먹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더 이상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태국 사람들만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아닌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의 민폐 여행객들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했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전세계 피해주는 중국 관광객, 더러운 중국인들의 현지인 분노. 자,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고 쓰레기 버리고 무질서 행각, 전세계적 민폐, 문화 대혁명 등으로 문화 파괴하자 도덕관념도 상실. 이 기자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아래 기사 보시면, 야, 이거 제주도 길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 대변 논란, 아까 저 태국 사건이랑 굉장히 지금 비슷해 보이죠? 엄마로 추정되는 사람 옆에 그냥 보고 있고 아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만 하는지 저는 이 이야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이 기사 아래로 쭉 해서 지금 이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민폐들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혈압을 지켜드리기 위해 이 정도까지만 지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런 민폐 관광객들이 500만씩이나 1년에 찾아오니 태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운영되는 게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리고 이게 관광객들만 이렇게 와서 그냥 피해를 주는 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랑 태국이 손을 잡은 뒤로는 중국산 저가 공세 물량들이 태국에 함께 들어와서 지금 태국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태국 경제, 중국 저가 수입품의 휘청, 문 닫은 공장이 40%가 늘어났다.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이죠, 수치가? 기사 내용 좀 더 보시면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딱 1년간 태국에서 공장 1975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태국 산업부가 집계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40% 불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장 폐쇄에 따른 실직 건수도 5만 건이 넘어 전년 동기보다 약 80%가 급증했다. 이런 흐름은 값싼 중국산 수입품이 밀려오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등과 급속한 노동인구 노령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와, 이거 공장이 2,000곳 가까이 문을 닫았다면 사실상 지금 국가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저런 일을 겪고도 중국인들 웰컴 한다 그러면서 니하오의 달을 만드는지, 태국 사람들 모두 보살이거나 아니면 어디가 좀 모자라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태국 노동자들은 지금 중국에게 굉장히 분노한 상황입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중국산이 나라 망쳐, 공장 줄줄이 문 닫고 노동자들 눈물, 태국에 무슨 일이,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바로 기사 보시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태국 정부 국가경제사회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조업 중심 경제 모델이 이제 고장났다면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값싼 중국제 수입품이 정말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농업 부분을 강화하고 중국이 수출하지 않는 품목 생산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 지금 국가 중심 경제 모델이 고장났다는 것이 현재 태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지는지를 잘 대변해주는 말 같은데요. 이거 지금 중국 노선 한번 잘못 탔다가 경제 완전히 박살나고 그동안 하지도 않았던 중국이 수출하지 않는 품목 생산으로 나라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래저래 나라가 중국이랑 한번 잘못 손잡았다가 나라 곳곳은 중국인들 여행객들 손길로 더럽혀지고 있고 경제는 완전히 박살났고 손볼 곳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 게 태국의 현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 노선 제대로 탄 태국은 반환한 것에 대하여 땅을 치고 완전히 후회 중인데요. 그렇게 중국이 좋다고 노래를 부르던 태국, 그러나 이제는 한국에게 다시 손을 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 이 실상은 위에서 아까 언급했듯 현재 한국 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가 태국입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한국 싫다, 중국이 더 좋아 그렇게 외치더니 불법 체류 1위는 이 나라 하면서 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래 기사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 5천 명, 전체의 76.3%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인데 15,000명으로 7.8%. 와, 이거 우리가 뭐 나쁜 거 하면은 대체로 중국 하지만 실제 중국 불법 체류자는 태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 태국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태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태국을 곱게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 제목 보시면 태국 노코리아에 한국이 웃음냐 오지마,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인들이 굉장히 분노한 상황에 대해 담은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아래 보시면 네티즌들의 신랄한 태국 비판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 14만 명, 일본엔 2만 명 남짓, 태국이 한국을 호구로 보고 우습게 여기나 봄, 또 오지마라 태국인, 한국도 태국 관광 보이콧하면 태국이 훨씬 피해가 클 것이다, 친일 국가다운 행태, 한국 오지 말고 일본 중국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태국인들 이럴 거면 오지도 말라 그러면서 한국인들도 뿔이 잔뜩 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한국 내에서의 태국 여론이 이미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태국인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기사는 상당히 오래전 기사인데요. 지금 보시면 6년 전 기사죠. 2018년에 올라왔던 기사인데 이미 예전부터 태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문제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한국의 최저임금이 오르면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더 늘어날 것 걱정이다. 이 당시면 2018년 7,530원에서 2019년에 8,350원으로 최저임금이 꽤 많이 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태국에서 불법 이주자들이 자꾸 들어와서 한국 내에서도 사회 문제로 지적될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오래전부터 태국에 대하여 경계를 풀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던 찰나에 우리가 입국 요건을 강화하니 왜 우리 못 들어가게 하자면서 발악하다가 중국 손잡고 지금 멸망 엔딩을 맞이한 게 태국입니다. 아니 진짜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뭐 집 밖에 살던 들쥐가 왜 너네 집 문 안 열어주냐면서 앞으로 너네 집 안 간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랬던 태국이 중국 한번 겪을 만큼 겪었는지 갑자기 한국이 좋다면서 대환영 플랜카드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올해 추석 때쯤에 나온 기사인데요. 한국인 대환영, 한국 싫다더니 추석 앞두고 달라진 태국. 허허, 이거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건 뭐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중국한테 붙어서 돈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무지성으로 집안 살림까지 싹싹 긁어가는 중국 모습 보고 빠르게 다시 한국에게 달라붙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경제 지표 보셨듯이 아마 지금 이제 태국이 돈이 다 떨어져서 이러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래저래 한국에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본인들 이득에 따라서 한 나라를 저울질하는 게 태국의 취미인가 싶습니다. 우선 불법 체류부터 확실히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람들 싹 다 태국으로 데려간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오늘은 중국과 손을 잡은 뒤 땅을 치고 후회하며 다시 한국에게 손을 내밀어 보려고 하는 태국의 현지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동남아에서 그래도 방구 좀 끼는 나라 중에 하나인 태국과 손을 결국에 잡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우리의 통수를 치는데 어떻게 믿냐 하면서 이들이 내민 손을 거칠게 내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탄탄 세계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